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곳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 전체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백이 이미 확연하게 이쪽에 한 집을 갖추고 있죠. 그런 만큼 요 일선에 있는 자리를 집으로 주지 않아야만 백돌들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고 많은 감각 중에서 일감은 여길 치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입니다. 백이 한 점을 연결하면 그대로 찌르고 들어가서 이건 이제 너무 쉽게 백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입니다. 한 점을 따내려고 보니까 백이 이렇게 일선을 늘어섰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이제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는 것이 아무 영향가가 없죠. 백이 이어서 오히려 집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백이 이어서 너무나도 손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3번으로 이쪽을 붙여가는 것은 이제 백이 여기를 막아주면은 그래도 따내면은 패가 되는데요. 근데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요 한 점을 가만히 이어가면 뭔가 여기를 늘고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 자리를 파워해 가지고 요걸 옥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여기를 따내는 순간 그 파워법이 통하지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이 손쉽게 역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럼 찔러가는 수가 지금 이 막는 수로 인해서 잘 안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일감을 다시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양단수입니다. 양단수는 언제 두더라도 항상 좋은 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백이 요 한 점을 살려가면은 그때 침착하게 이도를 따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은 백이 이렇게 내려 빠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흑돌 두 점이 좀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흑이 이렇게 침착하게 뒤에서부터 따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백이 이 자리를 호구치면은 이 자리를 파워해서 옥집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막아가면은 요 일선을 젖혀가서 여전히 지금 백은 한 집만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요 달려드는 수 이렇게 달려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늘더라도 단수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의외로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늘었을 때 요것도 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일단 이걸 늘면은 뭔가 삼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석점이 잡힘과 동시에 이 집을 지금 깨야 하는 의무가 흑한테 생기게 되죠. 그래서 흑은 여길 내려 빠져서 이 집을 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백이 여기다 집을 이렇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백이 석점을 따낼 때 이쪽이 맛보기가 됩니다. 흑이 단수 치면은 두 집을 내고요. 그리고 흑이 만약에 요 가운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집을 분리시켜서 다시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달려드는 것이 안 좋은데요. 만약에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수순을 좀 비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느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지킬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제는 요 자리를 내려 빠지게 되면은 백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반대쪽도 자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빅이 아닌가 싶은데 빅이 아니죠. 왜냐면 백은 손을 빼도 나중에 흑이 일방적으로 이쪽을 들어가서 백돌을 잡아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은 그냥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백이 이쪽을 한 집을 내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단수, 자, 백이 이어가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두 점을 따내면서 이렇게 흑이 따내서 패가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백이 패감이 없다면 패감을 지금 당장은 이렇게 쓰고 둘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대국 여하에 따라서 이 패를 꼭 뭔가 패감이 너무 부족해서 져야 되는 패일 때는 백도 좀 현명하게 요 8번으로 그냥 손 빼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하다 보면 패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이쪽에 흑이 시한폭탄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흑이 한번 해소를 하고 나면
백이 이쪽을 큰 자리를 가면은 2단 패가 아직 남아있죠. 흑이 2번을 두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를 경영하는 것이 현명한 결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패감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큰 자리를 가면은 흑이 해소를 했을 때 이제는 흑이 백이 2번만 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의 결과하고 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가 났을 때는 내가 승리하는 패인지 아니면은 이 패는 져야 되는 패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 한 수 정도는 더 큰 자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한 수로 10집만 두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제 여기를 양단수 치는 것이 좋은 수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백이 어떤 돌도 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 자리 여길 단수 치는 수가 기가 막히죠. 흑이 젖히면은 딴에서 지금 어떻게 파워를 하려고 해도 두 집이 그대로 나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흑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백돌 하나를 제압을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두 집을 확보를 시켜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 꿀팁은 요 따내는 것도 좀 어렵긴 합니다. 이쪽을 따내면은 백이 늘었을 때 나중에 차후에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있어서 흑이 자체로 여기를 응수를 했을 때는 이게 저 집이 큰데요. 근데 흑이 손 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이쪽을 따내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살리는 자세가 좀 작기 때문이죠. 다만 한 번 더 응수를 한다면 이 돌이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한 집 더 유리합니다.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전히 급소로 보여요. 왜냐하면 백이 만약에 이렇게 한 집을 내려고 하면 흑이 요 급소 자리를 가게 되면은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따라가기 전에 아마 여기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청나게 아주 현명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양단수 두는 거를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있게 하면 당장은 이 돌이 살아날 공간이 없게 되지만 이제 때가 됐죠. 여기를 늘어가면은 이 집을 깰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은 요 찔러져 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아까는 이렇게 백이 따냈죠. 근데 요 교환이 없다면 단수를 쳐서 이 집이 깨지면서 백돌이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중 가는 수가 기똥찬 수로 보이는데 백도 뭔가 좀 응수를 다르게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두기 전에 어차피 이었을 때 흑이 여기를 들어가질 못합니다. 흑이 지금 올라타는 것은 백이 흑을 지금 퇴로를 막아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흑이 아무리 돌을 집어넣어도 욕심이 됩니다. 백이 아주 집이 크게 나게 되죠. 그래서 흑은 단수를 바깥쪽에서 치면서 백이 막으면 이렇게 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패 정도면 사실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아쉽죠. 자, 백의 입장에서 근데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 수가 바로 수를 이렇게 메꿔가는 수입니다. 자, 일견 보기에는 지금 흑이 도망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선수를 먼저 할 수 있겠죠. 백이 이쪽 끊는 것은 단수 쳐서 이 자리가 옥집이 돼버리고 여기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돌이 도망칠 수가 없죠. 여길 두는 건 끊어서 살았고요. 일단은 이 석점으로 이렇게 키워서 버리는 걸 구상해 봐야 되지만 석점을 버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한 집이 추가로 요 끝에 자리에 하나가 더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치중 가는 것 또한 안 되는 이유는 여길 둬도 패가 되지만 요 급소를 정확하게 뒀을 때 지금 백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급소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붙여가는 거 끊겠죠? 단수 칩니다. 이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 결과가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길 뻗는 것은 백이 단수를 쳐서 요 뻗어가는 것 자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삼궁을 선수로 주는 이적행위가 돼버려서 백이 살아버리고 맙니다. 자, 아까 보셨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은 5번으로 일단은 바깥쪽을 내려 빠져야 돼요.
이쪽을 두면 양자충으로 100을 잡을 수 있고 100이 만약에 안쪽을 둔다면 단수를 쳐서 이 패를 100이 따내서 바로 패를 할지 아니면 2단 패를 놔두고 큰 자리를 갈지 결론은 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패라도 냈죠. 성공같이 보입니다. 왜냐면 다른 수들은 어딜 두더라도 지금 100한테 요 자리 이걸 둬도 여기 그리고 위를 찔러도 여기 그리고 밑에를 치중가도 여기 이래서 다 안 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패가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급소 자리는 맞아요. 근데 급소 자리를 제대로 때리고 나서도 방금처럼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전혀 의외의 자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깥쪽을 뻗어두는 겁니다. 바깥쪽을 뻗어서 100한테 당장 살아보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죠. 살 수 있을 테면 살아봐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있는 것은 찌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뺏겨서는 100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안형을 갖추려고 머리를 굴려보면 요런 수인데 결국 이 자리를 뒀을 때 이 궁도가 지금 여길 뒀을 때 이렇게 단수만 안 치면 됩니다. 괜히 패를 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중을 가면은 여길 막더라도 요 두 점을 버리는 것은 뭐 손을 빼더라도 옥집이 난다고 익히 알려진 그런 모습이죠. 1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계속 단수를 허용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약간 트릭 같은 수가 이런 수인데 이것도 가볍게 하나 찔러주고 여길 치면 되고요. 마지막 함정이 지금 100이 속임수가 이런 걸 두는 거인데 이건 이제 여기를 쳐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넓혀가지고 끊어도 여기를 빠질 수가 있어서 요 패를 100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자리를 찔러서 100이 여기 집을 확보를 할 때 그때 단수를 치면은 100도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은 이쪽을 내려서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밥을 거의 떠먹여드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배붙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이 연결하면은 끊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살리지 못해서는 100이 뭔가 기대해 볼 수가 없죠. 옥집이니까요. 그래서 100이 뻗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늘어주면은 요 교환이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면서 백돌들을 깨끗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급소를 찾아 나서는 여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 모양은 정말 특이하게도 어디에다가 흙을 던져놔도 여기를 물론 이렇게 두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여기를 뒀을 때 100을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 흙이 이쪽을 치중 가더라도 당연히 여기를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여길 두는 순간 어차피 여길 들어올 때 여길 이어가면은 100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감을 해보고 나면 여기가 일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요 수읽기를 먼저 하셨다면 이거를 먼저 요 흙이 느는 것과 이쪽 느는 것을 끝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고 나면은 처음으로 돌을 빼서 여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급소 일격을 가해서 요 백대마를 멋지게 환상적인 수순으로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보기보다는 간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